여러분 안녕하세요. 로공장입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서 전국을 다니고 3가지 정도 정리를 해서 전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몇 달 전부터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랑 제 주장이랑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몇 달 이내에 언론이 보도할 내용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현장에 나가서 성실하게 차곡차곡 조사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하반기 시장을 준비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5기는 지금 접수 기간이고요. 6월 8일, 내일 모레까지 접수가 가능하신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서울 아파트, 오늘 한 3가지 정도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서울 아파트 약간 가격이 반등하더니 다시 주춤, 다시 정체됐다는 얘기가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나가보시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체가 된 게 아니고요. 거래가 퍼지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 기사가 나올 때쯤 예전에 맨 처음에 잠실 엘스 기준으로 엘리트래퍼가 있지만 엘스 기준으로 금매가 18억대까지 있었습니다. 얘가 19억에서 20억 정도까지 거래가 되니까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22억 넘게 부릅니다. 물론 21억대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엘스는 동호수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트래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주공 5단지를 가보시나 엘스를 가보시나 예전에 그 말이 틀렸음이 입증이 됩니다. 다만 거래가 천천히 늦게 퍼졌죠. 이거는 제가 거래량을 확인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거래량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면은 늦게 퍼집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금 거래량이 서울이 3,000건이 나왔거든요. 이제 5월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3,000건으로 원래 그 정도 가격 상승 견인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예전에 작년 시장이 이상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도 예전이랑 다르다. 한동안의 시장은 예측이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원래 평균이 한 달에 6,000건인데 3,000건이 나오는 상황에서 잠실 아파트가 3억이 넘게 올랐어요. 잠실 주공 5단지는 5억이 넘게 올랐어요. 물론 예전 고점 못 들었어요, 여러분. 아직 더 가야 되는데요. 꼭 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요. 제 말은 이 정도 거래량으로 그렇게 된 것도 되게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잠실 쪽에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가 유입되기가 어려운데도 가격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거는 지금 집을 사고 있는 수요층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을 찾고 사는 속도가 느려요. 집을 빨리빨리 많이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주택자잖아요. 무조건 이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도 지금 빠르게 움직일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눈치 볼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상태에서 점차 상승 지역이 퍼져가면서 실수요의 수요가 높았던 지역은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 속도보다 이분들이 주변에 덜 오르거나 아직 싸다고 느끼는 지역으로 퍼지는 속도가 그나마 더 빠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빠르기에는 거래량이 분명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 아파트 다시 거래가 되고 약간 반등하니까 주춤하고 다시 매도자 매수자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지역은 서울 25개구도 여전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에요. 시장이 아직 좋다고 판단하기엔 느려요. 느리고 아직 일러요. 하지만 좋아지고 있으면 똑같습니다. 방향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속도가 느린 거지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기술적 반등? 덜컥 오르고 멈춘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한 지가 몇 달 전인데 지금 시장은 연속성 있게 계속해서 수요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전세 시장 역시도 후행성으로, 매매 시장에 비해서 후행성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언론이 서울 아파트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전국을 다니고 제일 놀란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인천입니다. 인천 시장을 보고 놀라고 있고요. 놀랐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녀온 지 며칠 안 됐으니까요. 인천이 지금 6월 달에 1,800가구인가 입주해요. 입주가 폭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세가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전세가 플러스 매매가가 출렁거리거나
하락해야 되는데요. 지금 하락 안 합니다. 물론 이미 폭락을 했죠. 근데 추가적인 하락을 안 하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예전부터 시장을 쭉 지켜봤던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 입주가 있으면은 매매가는 그렇다 쳐요. 전세가가 이제 많이 망가져야 되는데 전세가도 이미 많이 내려와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들어오면서 인천에 지금 거래가 돌고 있어요.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보면은 서울도 아닌 인천이 그 와중에 지금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이 있는 해당 달인데 거래가 돌고 있고 가격이 더 이상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장이 이상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이상한 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내려간 게 당연히 내려간 건 내려간 건데 과대 낙폭이었나? 아니면 사람들이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겨 나오는 게 인턴이 좀 빠른가? 아니면 그 수가 좀 많은가? 아니면 사람들이 좀 힘들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서울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늘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약간 현장에서 인터뷰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많아요. 이게 대중이랑 생각이 다른 건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지금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이 좀 맞춰진 것 같아요.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뭐 여기서 더 어떻게 내려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되게 주관적인 건데 지금은 시장에 수요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 공급자와 수요자의 생각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장은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서울만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이거죠. 인천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정상인데 버티고 있다는 거는 뭐 제 해석인데요. 시장을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정도면은 방어를 하는 거에 넘어서 물론 의미는 없겠지만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입주가 이 정도로 많은데 6월 달에 1,800건이면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많은 건데 버티고 어떤 지역은 거래가 되면서 금매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서울만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인천이 나중에 입주 물량이 끝난다. 어떻게 될까요? 서울만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천도 마찬가지다. 그럼 중간에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도 거래가 아주 원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도, 서울, 언론에서 서울만 얘기하는 것과 달리 수도권 자체가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아직 절대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좋아지는 속도가 서울이 제일 빠른 게 아니에요. 서울의 일부 단지가 바닥 대비 가격이 많이 오른 단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뿐이지 그 폭이 크니까 경기도, 인천도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따지면은 서울보다 절대 느리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지방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미분양 때문에 지방시장은 폭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분양 많아요. 지금 8만 건 안팎이 되겠죠. 그리고 악성 미분양을 걱정하는 단계를 접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사 중에서 무너지는 것도 조금씩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경기도 안 좋은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입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미분양이 입주가 있으면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은 분명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방 부동산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안 좋아지기만 하냐? 대구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참고로 대구도 바닥을 찍었다는 느낌으로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분양 시장에서 이게 뭐 갑자기 추가 할인 분양 이미 있거든요. 추가 할인 분양이 나오거나 뭐 이러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예전에 미분양이 일정 수를 넘은 도시는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만 나머지 이제 미분양이 적거나 입주가 없는 지역은요. 전세가, 매매가 모두 다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21년도 말, 22년도에 전국 시장의 매매 시장, 전세 시장이 망가진 것만큼 반대급부로 지금은 전국 시장이 매매가랑 전세가가 차츰차츰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느끼셔야 돼요. 이게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두세 달이에요. 그 다음에 언론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그때 감지를 하시는데요. 이미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미분양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바닥을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곳도 있고요. 지난 후에 회복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일부 단지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속도의 차이지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언론은 더블 딥,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 아니면 약간의 기술적 반등 이후의 침체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전세를 걱정하고 있는데 전세 시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닥을 다지거나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걸 제가 이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좋다는 뜻이 아니라 좋아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을 놓고 보면 하반기의 시장이 좋아지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게 제 평인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거꾸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약간 주식시장에서 많이 떨어지면 기술적 반등을 하고 다시 내려가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녀봤을 때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 시장의 연속성, 시장의 순기능,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확고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이 준비 같은 걸로 되게 정신이 없어서 좀 더 자주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좀 죄송하고요. 앞으로 또 필요한 자료나 정보가 있으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